2차 대전 당시 히틀러가 오랫동안 공들이며 독일의 승리를 확신했던 쿠르스크 전투. 하지만 독일의 쿠르스크 침공 계획을 미리 소련에 알린 여성 스파이가 있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신임을 받았지만 독일을 패전의 길로 이끌었던 독일 여배우 올가 체코바입니다. 당시 독일 남성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으며 영화계의 별이었던 올가 체코바의 진짜 정체는 소련의 스파이였습니다. 사실 그녀가 스파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녀의 딸 때문이었습니다. 1916년 올가 체코바는 유명한 영국 배우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았으나 안타깝게 그녀의 딸은 태어날 때부터 희귀병을 앓고 있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가망이 없다고 주장하는 남편과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딸을 위해 치료비를 구하려고 하는 그녀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소련 군사정보국장 라브렌티 베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베리아는 올가에게 딸의 모든 치료에 지원을 약속하며 그 대가로 나치의 기밀을 빼오는 스파이 임무를 제안하죠. 사실 올가의 부모가 게르만족이기 때문에 독일 스파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결국 딸을 살리기 위해 올가는 그의 제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고 소련 정보국 첩보요원으로 독일에 투입됩니다. 소련의 정보부에서 명령을 받은 올가의 주된 임무는 독일에서 영화배우로 활동하며 나치 고위 장교들에게 정보를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녀는 빼어난 미모를 이용하여 독일 영화계에 진출하였고 뛰어난 연기력과 아름다운 외모로 머지않아 영화계의 탑 배우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녀가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배우가 되자 계획대로 나치 고위 간부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올가는 나치의 요제프 괴벨스의 소개로 아돌프 히틀러와 첫 만남을 가지는데 히틀러 역시 올가의 팬이었던 것입니다. 히틀러의 일부 측근들은 소련 출신인 올가를 의심했지만 히틀러와 올가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심지어 올가의 부모가 게르만족이었던 만큼 히틀러는 올가를 한치 의심도 없이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스파이로 온 그녀는 독일 최고 지도자를 조금씩 자신의 품에 녹아들게 하였고 이윽고 엄청난 정보까지 입수하게 됩니다. 일명 치타델 작전이라는 쿠르스크 침공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면 2차 대전이 진행되면서 독일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았고 독소 전쟁 중 최장 전쟁이었던 레닌그라드 공방전이 계속되면서 점점 지쳐갔기 때문에 어떻게든 상황을 뒤집어서 전쟁의 주도권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1943년 히틀러는 치타델 작전으로 야심차게 반격 계획을 세우고 은밀하게 대규모의 전차를 소집합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이와 같은 정보를 올가에게 흘리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독일은 판도를 뒤집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소련은 스파이였던 올가 덕분에 이 모든 계획을 꿰뚫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차전 쿠르스크 전투에서 독일은 소련에 패하게 되죠. 이후 독일군은 벌어지는 전투마다 수세에 몰리며 급격히 패망의 길로 빠집니다. 1945년 4월 전쟁이 독일의 패배가 확실시되자 아돌프 히틀러는 베를린 지하벙커에서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5월 나치 독일의 항복으로 2차 대전이 끝이 나자 올가 체코바는 딸이 있는 소련으로 돌아갑니다. 히틀러는 죽는 순간까지 올가 체코바의 배신을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 올가 체코바가 군사기밀을 소련에 넘기지 않고 독일의 계획대로 전쟁을 이어나갔다면 세계의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다음은 스파이는 아니지만 히틀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측근과 결혼한 여인 마그다 괴벨스입니다. 아름다운 미모와 유복한 집안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왜 권력욕에 사로잡힌 미치광이에 빠진 것일까요? 이 스토리는 마그다와 나치스와의 운명적인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녀는 베를린 체육관에서 열린 나치당 집회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듣는 이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히틀러의 자신감 있는 모습, 확신에 찬 언변에 매료됩니다. 국가를 위해서라면 결혼도 하지 않겠다는 히틀러에게 큰 감동을 받으면서 그녀의 삶은 나치에 쏟아붓기 시작하죠. 마그다는 나치를 지지하는 수많은 여인들과 함께 히틀러를 따라다니며 응원과 환호를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히틀러에 빠져든 마그다는 응원을 넘어 이제는 아예 히틀러의 곁에 머물고 싶다는 바람이 생겨갔습니다. 급기야 그를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 히틀러의 측근 괴벨스의 비서로 일하기 시작하죠. 나치당의 두뇌로 불리며 히틀러 최측근에 있던 요제프 괴벨스는 앞서 히틀러에게 올가 체코바를 소개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흘러 1930년 12월 마그다는 자신이 동경한 히틀러가 아닌 괴벨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마저도 이상적인 아리안족 가정을 만들어달라는 히틀러의 부탁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게 됩니다. 마그다는 이미 히틀러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하는 골수팬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마그다와 괴벨스 사이에서 6명의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이들 이름을 모두 히틀러의 H를 따서 지었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나치당의 의석 또한 12석에서 107석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히틀러를 포함한 나치의 간부들은 거의 매일 밤 괴벨스의 집을 찾아 회의를 하곤 했는데
마그다는 항상 직접 만든 요리로 그들을 대접하였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모습과 다르게 그녀의 결혼 생활은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여성 편력이 심한 괴벨스는 외도를 일삼았고 심지어는 뻔뻔하게도 외도 상대와 셋이서 함께 요트 여행을 떠나자는 제안을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힘든 결혼 생활 속에서도 마그다는 히틀러의 곁에 머물 수 있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며 괴벨스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합니다. 1945년 봄, 소비에트 군대가 베를린을 포위하자 마그다는 6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총리 관저 지하에 있는 벙커로 피신합니다. 히틀러와 괴벨스는 그녀에게 남부 독일로 도망치려고 하지만 마그다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함께 운명을 하겠다고 하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패망을 앞둔 히틀러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데, 괴벨스와 마그다도 그의 뒤를 이어 자결을 선택합니다. 마그다는 6 아이들을 모두 독살한 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생을 마감하는데, 그녀는 죽기 전 총통과 함께 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 아닐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